중등 검정고시 4회 기출문제 2025년도 풀이 보기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리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한 후 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공, 분석하여 사용하는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 보기 1번 랜드마크, 2번 원격 탐사, 3번 플랜테이션, 4번 지리정보 시스템 GIS. 정답은 4번 지리정보 시스템 GIS. 해설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시스템은 위치, 공간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활용 예시 내비게이션 길 찾기, 재난 및 홍수 위험 지역 분석, 상권 분석, 도시계획, 환경조사. 다른 보기 1번 랜드마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 2번 원격 탐사, 인공위성, 항공사진 등으로 지표를 조사하는 기술, 3번 플랜테이션, 열대 지역의 대규모 단일 작물 재배 방식,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회, 8강, 지역 조사와 GIS. 문제 2번 다음 기역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기역은 적도를 기준으로 하여 북쪽은 북위 0도부터 90도, 남쪽은 남위 0도부터 90도로 나타낸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은 기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기 1번 경도, 2번 위도, 3번 날짜 반경선, 4번 본초 좌우선. 정답은 2번 위도. 해설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입니다. 북위 적도에서 북쪽 0도부터 90도, 남위 적도에서 남쪽 0도부터 90도. 또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가 높아질수록 태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일사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적도 부근은 태양빛이 거의 수직으로 들어와 일사량이 많습니다. 다른 보기 1번 경도,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 서 위치를 나타낸 3번 날짜 변경선, 날짜가 바뀌는 기준선, 대체로 동경, 서경 180도 부근. 4. 본초 좌우선, 영국 그리니치 전문대를 지나는 경도 0도의 기준선.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회 1강 세계와 지도. 문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농업 방식은 열대 우림 기후에서는 숲을 태워 만든 밭에서 카사바, 얌 등을 재배하고 땅이 척박해지면 새로운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보기 1번 낙농업, 2번 수목농업, 3번 오아시스 농업, 4번 이동식 화전농업. 정답은 4번 이동식 화전농업. 해설 이동식 화전농업은 열대 우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입니다. 특징, 숲을 태워 만든 밭에서 농사를 짓는다. 카사바, 얌 등의 작물을 재배한다. 토양의 양분이 빠르게 줄어 생산성이 떨어지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여 다시 농사를 짓는다. 문제에서 제시된 숲을 태워 만든 밭, 새로운 농경지로 이동 이라는 표현이 이동식 화전농업의 핵심 특징입니다. 다른 보기 1. 낙농업 젖소를 사육하여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는 농업. 2. 수목농업 커피, 고무, 야자 등 나무에서 얻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3. 오아시스 농업 사막의 오아시스 주변에서 관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농업.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회 3강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문제 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후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기온의 용교차가 작다. 주로 곡물 재배와 가축 사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혼합 농업이 발달한다. 보기 1번 사막기후, 2번 스텝기후, 3번 툰드라기후, 4번 서안해양성기후. 정답은 4번 서안해양성기후. 해설
서한 해양성 기후는 중위도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특징,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연중 강수량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합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 여름은 비교적 시원하고 겨울은 비교적 온화합니다. 기후가 온화하여 곡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혼합농업이 발달합니다. 다른 보기 1번 사막기후,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하다. 2번 스텝기후, 사막 주변의 반건조 지역으로 목축업이 발달한다. 3번 툰드라기후, 매우 추운 지역으로 이끼와 지으류가 주로 자란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회 2강 세계의 자연환경. 문제 5번 다음 기역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2025년 몇 월 며칠 오늘은 오스트레리아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 갔다. 그곳은 주로 파도의 기역 작용을 받아 형성된 해안 습곡과 해안 절벽과 기둥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 보기 1번 습곡, 2번 침식, 3번 퇴적, 4번 화산. 정답은 2번 침식. 해설, 침식작용은 파도, 바람, 하천 등이 지표를 깎아내는 작용입니다. 문제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는 대표적으로 해안 절벽과 기둥 모양의 바위, 예, 12사도 바위가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입니다. 다른 보기 1번 습곡, 지층이 지각운동으로 휘어지는 현상 2번 침식, 파도, 하천, 바람 등이 지표를 깎는 작용 3번 퇴적, 운반된 흙이나 모래가 쌓이는 작용 4번 화산, 마그마 분출로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는 작용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회 2강 세계의 자연환경 문제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도심의 주거기능 약화로 나타나는 현상. 낮에는 업무나 쇼핑을 위해 이동해온 사람들이 많지만 밤에는 도심 바깥쪽의 주거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보기 1번 스콜, 2번 기후변화, 3번 성비 불균형, 4번 인구 공동화. 정답은 4번 인구 공동화. 해설 인구 공동화는 도심의 주거 기능이 약해지면서 야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특징 낮에는 직장인, 학생, 쇼핑객이 많이 모여 인구가 증가합니다. 밤에는 대부분 외곽의 주거지역으로 돌아가 도심의 인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업무, 상업 기능은 강화되고 주거 기능은 약화된 도심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다른 보기 1번 스콜, 열대 지방에서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 2번 기후변화, 장기간에 걸친 기후의 변화 3번 성비 불균형, 남성과 여성의 인구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현상 4번 인구 공동화, 도심의 야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회 5강 인구와 도시 문제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여러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 입지하여 업무를 분담함. 본사는 주로 자국의 대도시에 위치하고 생산 공장은 대체로 노동비가 저렴한 국가에 위치함. 보기 1번 공정무역, 2번 공간적 분업, 3번 장소 마케팅, 4번 국제 비정부 기구. 정답은 2번 공간적 분업. 해설 공간적 분업이란 기업이 업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기능을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징, 본사, 경영, 연구개발, R&D, 의사결정 기능, 대도시, 생산공장,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 판매, 물류, 소비시장과 가까운 지역. 문제의 본사는 자국의 대도시, 생산공장은 노동비가 저렴한 국가라는 설명은 공간적 분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보기 1번 공정무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국제무역 방식 2번 공간적 분업 기능을 지역별로 나누어 배치하는 생산체계 3번 장소 마케팅 지역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광객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 4번 국제 비정부기구 정부와 독립적으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회 6강 자원과 산업
문제 8번 다음 기역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기역은 영해를 설정한 기선에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바다이다. 기역에서는 해양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다. 보기 1번 용공, 2번 영토, 3번 중심 업무 지구, 4번 배타적 경제 수역 EEG. 정답은 4번 배타적 경제 수역. 해설 배타적 경제 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해역으로 해당 국가가 수산자원, 석유, 천연가스 등 해안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권리를 갖는 구역입니다. 핵심 정리, 범위,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 권리,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관리. 다른 나라의 선박은 국제법에 따라 일정한 항행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음. 다른 보기 1번 영공, 한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의 공간. 2번 영토,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육지. 3번 중심 업무 지구 CBD, 도시의 행정, 상업 기능이 집중된 지역. 4번 배타적 경제 수역, 해양 자원을 탐사, 개발할 권리를 갖는 해역.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1학년 4회 국강, 세계 여러 지역의 생활. 문제 9번 다음 기역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소속감에 따른 사회 집단의 분류. 자신이 소속되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집단인가? 예, 내 집단, 아니요, 기역. 보기 1번 외집단, 2번 우리 집단, 3번 1차 집단, 4번 2차 집단. 정답은 1번 외집단. 해설. 이 문제는 소속감에 따른 사회 집단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내 집단 또는 우리 집단.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끼고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집단. 외집단. 자신이 속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집단. 따라서 질문에서 소속되어 있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집단인가? 예, 내 집단, 아니요, 외집단. 이므로 기역은 외집단, 정답은 1번입니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4회 11강 사회화와 사회집단. 문제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의 속성은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1. 변동성, 2. 전체성, 3. 학습성, 4. 획일성. 정답은 3번 학습성. 해설, 문화의 학습성이란 문화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언어를 배우는 것, 식사 예절을 익히는 것, 인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것. 이처럼 문화는 부모, 학교, 친구,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므로 학습성이라는 속성을 가집니다. 다른 보기 1. 변동성. 문화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2. 전체성. 문화의 각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3. 학습성. 문화를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힌다. 4. 획일성. 문화의 일반적인 속성이 아니며 문화는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4회 12강 대중문화와 정보사회. 문제 11번 다음 기역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기역, 의미,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원리, 목적,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보기 1번 입헌주의의 원리, 2번 국민자치의 원리, 3번 국민주권의 원리, 4번 권력분립의 원리. 정답은 4번 권력분립의 원리. 해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국가 권력을 나누면 입법권, 국회, 법률 제정,
행정권, 정부, 정책 집행, 사법권, 법원, 법에 따른 판단.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나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표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 상호 견제와 균형, 권력 남용 방지, 모두 권력 분립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 1번 입헌주의의 원리,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리. 2. 국민 자치의 원리,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다스리는 원리. 3번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4번 권력 분립의 원리, 국가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원리. 정답.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4회 1강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문제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기 1번 교육권, 2번 사회권, 3번 참정권, 4번 환경권. 정답은 3번 참정권. 해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대표적인 참정권은 선거권,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국민투표권,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투표할 권리, 공무담임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문제에서 제시한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은 모두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 1번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2번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사회보장 근로권 등. 3번 참정권,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 4번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4회 2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문제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주선거의 원칙은 어느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였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한다. 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기 1번 공개선거, 2번 보통선거, 3번 비밀선거, 4번 직접선거. 정답은 3번 비밀선거. 해설 비밀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목적, 협박이나 강요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보호, 공정한 선거를 실현. 문제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한다.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한다는 설명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 1번 공개선거,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선거 원칙이 아님. 2번 보통선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 3번 비밀선거, 투표 내용을 비밀로 보장하는 원칙. 4번 직접선거, 유권자가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원칙.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4회 3강 정치와 정부. 문제 14번 다음 기역에 들어갈 용어는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입법활동이다. 따라서 국회는 기역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과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번 도덕, 2번 법률, 3번 조례, 4번 행정. 정답은 2번 법률. 해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활동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의결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의 대상은 법률입니다. 다른 보기 1번 도덕, 법적 규범이 아닌 사회적 규범. 2번 법률, 국회가 제정, 개정하는 규범. 3번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4번 행정, 법을 집행하는 국가작용.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4회 4강 법과 사회. 문제 15번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래프는 빵의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기역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니은하는 수요 법칙을 알 수 있다. 보기 1번 기역 감소, 니은 감소. 보기 2번 기역 감소, 니은 증가. 보기 3번 기역 증가, 니은 감소. 보기 4번 기역 증가, 니은 증가. 정답은 2번 감소 증가. 해설.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 예를 들어 빵 한 개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빵 한 개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면 사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기역은 감소, 니은은 증가가 되어 2번이 정답입니다. 핵심 암기.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는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4회 6강 시장경제와 가격. 문제 16번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원화 기준으로 판단함. 이전에는 1달러를 1,300원에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환율의 변화로 1달러를 1,500원에 살 수 있다. 보기, 기역, 환율 상승, 니은 환율 하락, 3. 디귿 원화 가치 상승, 리을 원화 가치 하락. 보기 1번 기역 디귿, 2번 기역 리을, 3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리을. 정답은 2번 기역 리을. 해설. 문제에서는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달러의 가격,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핵심 암기, 환율, 원달러 기준이 늘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줄어든다. 예시, 1달러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바뀌면 환율은 상승했고 원화 가치는 하락한 것입니다. 반대로 1달러가 1,500원에서 1,300원으로 하락하면 환율은 하락했고 원화 가치는 상승한 것입니다. 다른 보기 1번 기역 디귿 환율은 상승했지만 원화 가치는 상승하지 않으므로 오답. 2번 기역 리을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정답. 3번 니은 디귿 환율이 하락한 것이 아니므로 오답. 4번 니은 리을 환율이 하락이 아니므로 오답.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2학년 4회 10강 국제거래. 문제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이다.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는 내용이 담긴 8조법을 만들었다. 보기 1번 발해, 2번 고구려, 3번 고조선, 4번 대한제국. 정답은 3번 고조선. 해설. 고조선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로 단군 왕검이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법률인 8조법은 당시 사회 질서와 생활 규범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표 내용,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함,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산함, 도둑질한 자는 노비가 되거나 배상함, 문제의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8조법이라는 단서가 고조선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 1번 발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진 국가. 2번 고구려 삼국 중 하나로 광개토대왕 장수왕 등이 활약. 3번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8조법 제정. 정답. 4번 대한제국 조선 말기 고종이 선포한 근대국가.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3학년 4회 1강 선사시대와 고조선. 문제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함, 영토 확장을 기념하여 정복한 지역에 순수비를 세움. 보기 1번 세종, 2번 공민왕, 3번 진흥왕, 4번 광개토대왕. 정답은 3번 진흥왕.
해설.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주요 업적, 화랑도 정비, 인재 양성과 국가 조직 강화, 한강 유역 확보, 신라의 영토를 크게 확대, 순수비 건립, 정복한 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이를 기념하는 비석 건립, 문제의 핵심 단서인 화랑도 국가 조직화, 순수비는 모두 진흥왕의 대표 업적입니다. 다른 보기 1번 세종, 조선 전기왕,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 발전. 2번 공민왕, 고려 후기왕, 원간섭기 개혁 추진. 3번 진흥왕, 신라 전성기왕, 화랑도 정비 순수비 건립. 4번 광개토대왕, 고구려왕, 북방과 만주 지역으로 영토 확장.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3학년 4회 2강 삼국시대. 문제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유산을 제작한 나라는 명칭, 석굴암 본존물,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특징, 완벽한 비례로 안정감과 균형미를 자랑함. 보기 1번 고려, 2번 부여, 3번 조선, 4번 통일신라. 정답은 4번 통일신라. 해설. 석굴암 본존불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입니다. 특징, 신라 불교 예술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 뛰어난 조각기술과 완벽한 비례, 균형 잡힌 자세와 안정적인 조형미가 특징, 경주 토암산에 위치한 석굴암의 중심불상. 통일신라는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한 시기로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뛰어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다른 보기 1번 고려, 팔만대장경, 청자 등 불교 기종문화 발달. 2번 부여, 백제 이전 고대 국가. 3번 조선, 유교 중심 문화, 한글 창제. 4번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불 제작.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3학년 4회 3강 통일신라와 발해. 문제 20번 다음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성계는 기역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 후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1번 병자호란, 2번 임진왜란, 3번 살수대첩, 4번 위화도 회군. 정답은 4번 위화도 회군. 해설. 위화도 회군 1388년은 고려말 장군 이성계가 요동정벌 명령을 받고 출정한 뒤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결과 이성계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 신진 사대부와 함께 개혁 추진, 이후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 건국 1392년으로 이어진. 따라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한 계기라는 설명은 위화도 회군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 1번 병자호란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한 정쟁. 2번 임진왜란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 3번 살수대첩 고구려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물리친 전투. 4번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한 사건.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3학년 4회 5강 조선 전기.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민족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였다. 국산품 애용,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보기 1번 60 만세 운동, 2번 동학 농민운동, 3번 물산 장려운동, 4번 서경 천도운동. 정답은 3번 물산 장려운동. 해설. 물산 장려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전개된 운동입니다. 주요 내용, 국산품 애용, 민족 기업 육성, 일본 상품 불매, 민족 경제 발전 추구. 문제의 핵심 단서인 1920년 평양에서 시작, 민족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자립, 조선 사람 조선 것은 모두 물산 장려 운동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 1번 60 만세 운동,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항일 만세운동. 2번 동학농민운동. 1894년 농민들이 전개한 반봉건, 반외세운동. 3번 물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과 민족경제 자립운동. 4번 서경천도운동. 고려 인종 때 묘청 등이 추진한 정치운동.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3학년 4회 8강 일제강점기. 22번 다음 기읍에 해당하는 사건은 1894년에 군국기무처가 추진한 기역으로 과거제와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보기 1번 가보개혁, 2번 무신정변, 3번 아관파천, 4번 이자겸의 난. 정답은 1번 가보개혁. 해설. 가보개혁 1894년은 조선 후기 근대화를 위해 추진된 개혁입니다. 주요 내용,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조세제도 개편, 근대적 행정제도 정비. 문제의 핵심 단서인 1894년 군국기무처, 과거제와 신분제 폐지는 모두 가보개혁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 1번 가보개혁 1894년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된 근대개혁. 2번 무신정변 1170년 고려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 3번 아관파천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 4번 이자겸의 난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이 일으킨 권력 다툼.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3학년 4회 7강 개항과 대한제국. 23번 다음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중종 반전을 주도한 훈구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자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기역을 등용하였다. 보기 1번 살인, 2번 호족, 3번 육두품, 4번 개화파. 정답은 1번 살인. 해설. 사림은 조선 전기에 성장한 유학자 집단으로 성리학을 바탕으로 도덕 정치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을 등용했습니다. 조광조의 주요 개혁, 현양가 실시, 위훈 삭제 주장, 성리학적 이상 정치 추구. 따라서 빈칸에는 사림이 들어갑니다. 다른 보기 1번 사림. 조선 전기 성리학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 세력. 정답. 2번 호족. 신라 말 고려 초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 3번 육두품. 통일 신라의 유학 지식인 계층. 4번 개화파. 조선 말 서양 문물 수용과 근대화를 주장한 세력.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3학년 4회 5강 조선 전기. 문제 24번 다음 기역에 들어갈 업적으로 옳은 것은 조선 성종의 업적, 홍문관을 개설하였다. 경연을 다시 열었다. 기역. 보기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2번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3번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정답은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해설. 성종은 조선 전기의 왕으로 국가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종의 주요 업적, 홍문관 설치, 경연 활성화, 경국대전 완성. 특히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정리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종의 업적에 해당하는 것은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입니다. 다른 보기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고려 태조 왕건의 업적. 2번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조선 후기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 3번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조선 영조 정조 시기의 정치 정책.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조선 성종의 대표 업적. 정답.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3학년 4회 5강 조선 전기. 문제 25번 다음 기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기역은 1919년에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보기 1번 3.1운동, 2번 새마을운동, 3번 국채보상운동, 4번 금모으기운동. 정답은 1번 3.1운동.
해설 3.1운동 1919년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민족 독립운동입니다. 주요 내용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전국적인 만세운동,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림,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됨. 따라서 1919년 독립운동,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기라는 단서로 정답은 3.1운동입니다. 다른 보기 1번 3.1운동 1919년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기 2번 새마을운동 1970년대 농촌 근대화를 위한 운동 3번 국채보상운동 1907년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전개된 경제적 국권회복운동 4번 근무호기운동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커리큘럼 매핑 중학교 3학년 4회 8강 일제강점기